안녕하세요. 순간 포착 스포츠입니다. 15일 AC 밀란과의 2022-2023 시즌 유럽 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에서 패배한 토트넘은 다음 달 9일 2차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최근 토트넘은 리그에서 흐름이 좋지 않았고 마지막 리그 경기였던 레스터 시티와의 원정 경기에서도 1대4로 완패를 당해서 이번 UCL 원정길에서 우려를 보였습니다. 다음 챔피언스 리그에 또 진출하기 위해서는 리그 4위 안에 들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4위와 5위를 자주 오가며 현재는 한 경기를 덜 치른 4위인 뉴캐슬에 2점 뒤처진 리그 5위에 위치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3년 만에 UCL 무대에 오른 토트넘은 조별리그에서 프랑크푸르트, 스포르팅, 마르세유와 경쟁의 선두로 16강에 올라왔지만 이번 패배로 8강 진출에 적신호가 켜지며 다음 달 홈경기에서 AC 밀란의 한 골 차 이상 승리를 거둬야만 8강 진출의 불씨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토트넘은 주전 선수들의 상황도 좋지가 않아서 힘든 싸움을 펼쳐야 됩니다. 부상과 경고 누적으로 출전하지 못한 주전 미드필더 로드리고 벤탄쿠르,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쓰리백의 중앙 수비를 책임지는 다이어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해 있고 주전 골키퍼 위고 요리스, 왼쪽 윙백 라이언 세세뇽, 삼선 자원 이브스 비스마까지 부상으로 한 달 이상 전력에서 이탈해 앞으로 치러야 되는 경기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손흥민 선수의 부진도 컸습니다. 주전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는 만큼 손흥민 선수에 대한 기대감은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팀의 부진에 대한 책임을 피해갈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도 손흥민 선수가 활발하게 움직였던 경기에서는 대부분 승리했기 때문에 팬들을 비롯하여 여러 매체에서도 최근 손흥민 선수의 부진 때문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면 부상으로 인한 장기간 경기를 뛰지 못했고 부상 회복이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월드컵 경기와 리그 경기를 계속해서 출전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상당히 무리가 간 것이 가장 큰 이유이겠지만 팀 내부적으로도 새로운 선수들과 전술적으로 융합하는 것에 계속 마찰을 빚고 있는 상황이라 결과적으로 팀이 부진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득점왕에 올랐던 손흥민 선수가 한 시즌 만에 이 정도의 부진을 보여주는 것에 있어서 선수 개인의 능력이 아닌 외적인 요인이 작용했다는 것에 동의하는 여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경기가 끝난 후 축구 전문 매체들은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는데요. 일부 언론은 손흥민 선수에게 집중 포화를 퍼붓기도 했습니다. 공격수이지만 슈팅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이브닝 스탠다드는 손흥민에게 평점 4점을 주며 단주마와 이른 시간에 교체되지 않은 게 행운이라며 몇 번의 위협적인 프리킥 장면을 제외하곤 경기에 큰 영향력을 주지 못했다고 혹평했습니다. 풋볼 런던도 손흥민의 평점 5점을 주면서 공간으로 침투하기 위해 고군분투했지만 엉성한 볼 터치로 공 소유권만 뺏겼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날 토트넘의 공격진은 예상대로 전체적으로 발이 무거웠고 무기력했습니다. AC 밀란의 강력한 압박에 크게 힘을 쓰지 못했고 위협적인 공격도 많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토트넘 공격의 50%라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 해리 케인이 지워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이 선에서 활로를 뚫어줘야 할 쿨루세브스키도 꽁꽁 묶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 공격진에서 가장 높은 평점을 부여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습니다. 그나마 손흥민 선수만은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특유의 스피드를 바탕으로 한 측면 돌파, 날카로운 프리킥과 코너킥을 보여주며 토트넘의 공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확실히 부진했던 리그 전반기 때와는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왼쪽 측면 코너킥과 프리킥을 전담하면서 동료의 슈팅으로 이어진 키패스가 2회, 7번의 크로스를 펼쳤고 6번의 볼 경합 중 5번 승리, 2회 태클 성공으로 적극적인 수비가 담도하였습니다. 슈팅은 없었지만 부지런히 움직이며 동료들의 찬스를 만들었습니다. 팀은 패했지만 손흥민은 분전했다라는 평을 듣기에 충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축구 매체들은 이러한 활동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손흥민에게 7.2점을 부여했습니다. 함께 공격수로 나선 해리 케인, 대안 쿨루세브스키보다 많이 높은 점수였습니다. 품목도 손흥민에게 세 선수 중 가장 높은 6.8점을 줬습니다. 품목에서 케인은 6.3점, 쿨루세브스키는 5.4점을 받았습니다. 후스코어드닷컴 역시 손흥민에게 6.7점을 매기며 공격수 중 가장 나은 활약을 펼친 선수로 인정했습니다. 케인은 6.6점, 쿨루세브스키는 6.0점을 받았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골감움을 해소하지 못하고 패배하며 부진의 늪 탈출이 점점 심적 부담감으로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 리그 다음 경기 또한 심적 압박감이 점점 가중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토트넘의 전 수비수 출신 해설가 스티븐 켈리는 영국 라디오 BBC 라디오 오 라이브의 프로그램 풋볼 데일리에 출연하며 손흥민이 잘해야 토트넘이 4위에 들어갈 수 있다는 분석을 언급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에는 마스크도 벗으면서 부상은 완전히 회복한 듯 보이고 몇몇 게임에서 득점을 올리며 손흥민 선수가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챔피언스 리그 16강전의 첫 경기는 아쉽게 패배했지만 다음 경기가 기대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손흥민 선수의 폼이 다시 살아날 리그 경기뿐 아니라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 응원하며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